짜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에 나오는 5가지의 욕구에 대해서 개념 수준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의미라고 할까요? 해석이라고 할까요? 한번 그 5단계의 욕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라고 했는데요. 생리적 욕구는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욕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인데요. 왜 안전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생존 아닌가요? 우리는 기왕에 생리적 욕구를 충족함으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됐으면 좀 더 안전하게 생존하고 싶어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도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하고자 하더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였는데요. 자, 우리는 왜 소속되어야 하고 왜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자, 우리 옛날 원시 시대를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무리지어서 살았어야 되는데요. 물론 지금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무리지어서 살지만 특히 원시 시대에는 우리는 우리보다 힘센 맹수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무리지어서 생활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무리에서 쫓겨난다면, 쉽게 표현해서 소속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애정과 소속의 욕구도 생존을 위한 거 아닌가요? 생존을 위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존중의 욕구인데요. 존중의 욕구 중에 낮은 수준의 욕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습니다. 자, 왜 존중을 받아야 되죠? 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로 비춰져야 하는 거죠? 역시 생존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일 때 그 무리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무리 안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확실하게 생존이 담보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욕구들이라는 겁니다. 1단계와 2단계는요, 생존을 위한 물리적 욕구라고 하면 3단계, 4단계는 생존을 위한 심리적 욕구 또는 정신적 욕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5단계, 4단계까지와 5단계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요. 4단계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고 불안하니까 안정된 수입을 원합니다. 그리고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고요. 자신이 없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핍의 욕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로 연결되기도 하고 대립되기도 하는 겁니다. 문제는 타인과의 의존적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은 유한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따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타인 의존적인 관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우정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우정과 사랑이 영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인 의존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4단계까지의 욕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결핍의 욕구라면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신을 성장시켜 자신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의 욕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4단계까지 욕구는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욕구입니다. 자,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는데요,
먹는 목적이 뭐죠? 배가 부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는 배가 부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단계 욕구 수준에 있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 사람이 산에 오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산에 오르는 목적은 나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대단한 사람으로 남들에게 비춰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산에 오르는 건 수단이고요. 목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으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명예와 같은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산에 오르는 목적은 그 산에 오르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목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산에 오르는 목적은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 욕구 수준에 있는 사람이 등정에 실패를 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반면, 자아실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실망과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라는 그 결과에는 연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에 있는 사람들은 등정에 성공을 해도 다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4단계까지는 왜 결핍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되고, 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욕구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자, 자아실현이라는 게 뭐라 그러죠?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아실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존중의 욕구, 사랑의 욕구 같은 것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요, 매슬로우는 심리적으로 건강했던 49명을 연구를 했는데요, 그 연구 끝에 자아실현 상태를 인간의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며 이상적인 심리 상태로 보았고요, 인간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본래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은 모두 자아실현자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매슬로는 죽기 전에 자기의 욕구 5단계설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 욕구 피라미드는 뒤집어져야 옳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자아실현의 능력을 갖고 있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씨앗을 갖고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것이 먼저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결핍의 욕구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는 생존을 위한 물리적 욕구입니다. 그거는 좀 차치하고요, 우리가 사랑과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정도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목표는 자아실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슬로가 얘기한 자아실현의 상태는요, 화도 내고 짜증도 내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아실현자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전혀 화내지 않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아실현보다는 한 단계 위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매슬로는 말년에 자아실현의 욕구 위에 자기 초월의 욕구를 주장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까지 욕구들이
나쁜 거다, 중요하지 않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욕구에 지배당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함께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보편적인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욕구 단계설을 통해서 나의 욕구 수준은 어느 수준이고 다른 사람의 욕구 수준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욕구 5단계설에 대한 해석 내지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윌리엄 그레서라는 분이 지금같이 욕구 단계설이 아니라 그분은 수평적으로 선천적으로 욕구를 타고났다 라고 하는 욕구가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욕구의 강도에 따라서 충족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그 욕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바이 스트레스!